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제도를 인정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밀었어요? 국회의원을 밀어? 자,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독주하고 평화롭게 5분씩 발언하고 있는데 멋대로 질서 유기 말해서 폐쇄적으로 해놓고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요? 자, 투표 방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처리한 건 지정 동의의 건은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제로 사임시켜서 또 안 되니까 또 사임시키고 이런 창피스러운 사임 보이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한 학기 내내 참여하지 않다가 시험 직전에 내가 안 배우고 시험에 내면 어떡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사일정 제2항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신 것처럼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던 그 공수처법, 예. 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분리가 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네 당의 연합군이 일단은 성공을 한 거죠. 예. 퍼스트트랙이라고 신속 처리 절차라는 그 기차에 태워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330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본회의가 넘어가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은 이제 사면 초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혼자만 몰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에서 사면 초과에 몰린 만큼 또 극렬하게 또 물리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 국회 선진화법 될 때는 너무 많이 싸우니까 동물처럼 싸우니까 국회 선진화법 이제 싸우지 말자고 한 건데 예. 그게 이번 이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무력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정치가 진짜 이게 발전하는 거냐 예.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여야가 다 좀 비판받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이 선거법하고 공수처하고 끼어 팔기가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원래 선거법하고 개헌하고 끼어서 논의가 됐던 건데 다른 거하고 좀 끼어 팔고 또 국회법 48조 6항에는 임시국회 개회 중에는 그 특위위원을 바꾸거나 새로 네. 보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보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우겼다는 또 논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여지가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대화의 광장에 좀 나와서 예.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근데 너무 좀 대화를 그동안에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자충수로 좀 초래한 면도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민주주의의 보루가 어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주의의 보루는 국민이 아니고 정당인데 정당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참 갈 길이 멀었다 이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총력 저지에 나섰으나 의외로 좀 쉽게 뚫린 면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된다고 뭐가 된다고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아유 이런 꼼수를 쓰고 그래 난 진짜 꼼수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못 찍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만 좀 아유 아이 참. 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장면이 노출이 됐는데 손정혜 변호사 이게 이제 행안위 복도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급작스럽게 이제 그 회의장을 변경 교체를 하면서 저렇게 점거를 해서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개의실을 바꿔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이 관련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된 건데 그 과정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또 하나의 양말이 조금 관심을 양말, 나경원 갖게 원내대표. 되는데 하필 또 첫째 줄에서 양말이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인데요. 예. 지금 이 캐릭터 양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게 덕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쿠마몬 이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런 그 엄중함과 저렇게 구호와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를 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경원 의원께서 따님이 있잖아요. 네. 급해서 따님 양말 신고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의 뭐 숙식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을 테니까. 그런 과정에서 박성민 변호사 또 웃음이 터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까 영상으로 잠깐 나왔는데 구호를 이제 외치는데 서로가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입을 막기 위해서 전부 누워서 구호를 외쳤는데 네. 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당직자들이 그 구호 일부 문구만 수정해서 더 높이 외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외친 구호가 무색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독재 타도라고 하니까 민주당 등 당직자들이 일제 타도, 네. 헌법 수호라고 하니까 독도 수호, 독재자라고 하니까 박정희, 원천무효라고 하니까 원천징수라고 바꿔서 더 크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정미 대표가 웃음을 참다가 결국은 손에 든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폭소했고 그러니까 이 엄중한 상황인데도 웃음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최혜선 여행국 후보도 의원도 웃음을 참다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마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목에 이제 보호대를 끼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던데 글쎄요 그런 모습은 뭘까 영광의 상처인가요? 첫 번째는 사실 이 물리적인 어떤 폭력 행사를 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쪽이다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이렇게 맞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실 이 원내대표의 진두지하에 이런 그 옥쇄, 그 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일사불란하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이게 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거의 네. 뭐 언제나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구호를 외칠 때도 사실 되게 어색했고 서로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어쨌든 뭐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을 받을지언정 네. 굉장히 야당으로서 거듭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작경도 좀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사실 뒤로 이렇게 물러서면 지도부에 사실 그 좀 밉보이게 되는 어떤 상황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다라는 그런 또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한국당도 그렇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금 극렬해진 특성을 또 보인 거 아닌가요? 뭐 너무 당연하죠. 그거는 네. 사실 한국당만이 아닙니다. 한국당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당 모두의 어떤 속내는 사실 총선을 향해 있어요. 이 법안들도 그렇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했나 뭐 모든 거를 따져보면 사실 총선 때 이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또 더불어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사실 지난 주말부터의 국회 모습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영상에서 봤던 게 이제 김재원 의원의 뒷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틴 겁니다. 이 안에서. 그렇죠. 기표장에서. 예, 버텨도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10분 이상 들어가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아예 못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해도 계속 안에 있으니까 옆에 기표소 밖에서 임시로 그 투표용지를 가리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재원 의원이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예. 결국은 뭐 배는 떠난 거죠. 예. 그 원래 5분의 3 이상이 벌써 성원이 됐으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모습 그걸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를 회의장을 바꿔서 이제 회의를 속게 하니까 손정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전, 고성이 또 반복이 되기도 네, 했어요. 특히 장제원 의원께서 이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는데 원래 과거에 한 식구다 보니까 또 이런 설전이 더 눈에 띄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왜 김성식 선배가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장제원 의원께서 되물으니까 그럼 또 뭐 제대로 회의했어야지 대안을 내놨어야지 적반하장이다 이런 설전까지 오고 가서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 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친 입장 표명이 좀 연달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거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남겼을까요? 김관영 원내대표를 뭐 원내대표가 다 눈물을 보였는데 김관영 원내대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또 사보임 문제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신 오신환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들의 최근 국회에서의 극심한 다툼에 많이 놀라고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법개혁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바른미래당은 뭘 얻었을까? 이종근 평론가님, 바른미래당 극심한 내용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네, 원래부터 사실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라는 거를 노출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설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서로에게 주었다라고 보여져요. 바른정당계 의원들 8명과 그다음에 안철수계 의원 이태규 의원까지 사실 포함을 해서 이번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보임 결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네. 김관영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보여져요. 한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웅 대접을 받을 거예요. 이 두 법안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 합쳐서 어쨌든 일사불란했지만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세 가지의 일을 했어요. 하나는 오신환 의원 사보임했고 두 번째는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을 했고 네. 세 번째는 권은희 의원의 안을 받아들여서 두 개의 안을 동시에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회법상으로나 관습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부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안을 뭐 제출했다고 한다면 의원총회를 열었어야 돼요. 새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는 이미 끝났고 기존의 안 갖고 사실 12대 11이 됐는데 네. 새로운 안을 의원총회 없이 올린 점. 그다음에 사보임과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신환 의원은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권은희 의원은 끝까지 설득해서 서로 협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을 낼 수 있었는데 그날 사보임을 결정을 해갖고 이틀을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한쪽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지만 한쪽에서 봤을 때는 국회법이라든지 당내 의견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자기 혼자 독선적으로 했다라는 비난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네. 아마 지금 속내가 눈물을 흘린 속내가 지금 그런 양날의 거미에선 자신의 어떤 심정을 보여주는 어떤 눈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하고 손을 잡고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노회찬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 협상 때마다 머리가 다 빠져가면서 고생을 하신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 단하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 같이 추념.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그들의 손아귀 안에 두었습니다. 날치기한 정부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또 싸우겠습니다. 영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예, 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은 뭐 승리를 잡은 거죠.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예, 57년 닭띠예요. 하필이면 오늘 생일이라서 그동안에 정개특위가 늦어진 게 생일 축하해 주려고 늦어져서 네. 오늘 새벽에 됐다 이런 얘기까지 농담이 나올 정도로 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작전을 잘 짠 거죠. 우선은 공수처법은 청와대 관심사항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거고 이 공수처법만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선거법을 끼워 붙였잖아요. 네. 이 선거법 개정이 되면은 제일 혜택 보는 데가 지금 정의당이 제일 혜택 보고 또 바른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도 좀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미끼로 공수처법하고 합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이번에 그 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탄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생일이고 홍영표 대표가 5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눈물까지 흘렸다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고 또 자유한국당은 또 분노를 많이 삼키는 눈물을 삼키는 입장이죠. 뭐 독재라고 화내고 저런 적은 없었다고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윗물이 아랫물 되고 아랫물이 윗물 되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의외로 시간 지나면 많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이 물론 사면 초과해서 졌지만 크게 얻은 게 있어요. 네. 단합이잖아요. 여태까지 당 내부에서 매일 싸웠잖아요. 황교안 체제가 들어와서 얼마 안 됐는데 황교안 체제 중심으로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타고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저 야당 치고 그동안에는 웰빙 정당이라 맨날 싸움만 하다가 네. 그래도 좀 뭔가 하는 당이네 이런 인식으로 바꿔주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선거법 개정되면 제일 피해자라고 하죠. 뭐 20석 이상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네. 또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또 지금은 또 승기를 잡았다고 하지만 또 개별 선거법 협상에 들어가면은 또 선거구 뺏기는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호남 쪽에 많아요. 수도권하고. 예, 예. 그 의원들이 또 반발해가지고 내분이 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승패를 예단하기는 이르고 네. 지금부터 국회 회의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전략 갖고 하느냐 이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천막 당사 카드를 꺼내는 것이냐. 과거에 2004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 때는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간 거였는데 네네. 이번에는 투쟁 방식이 하나로 선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좀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천막은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천막 당사가 붙는 건 이유가 이겁니다. 차떼기 정당으로 네, 저때 아주 그렇죠. 총선을 참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도 팔고 뭐 연수원도 팔고 다 팔았어요. 팔면서 당사를 천막으로 치겠다. 천막에서 하겠다 하고 여의도에 천막 당사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 간판을 떼고 마치 예수가 십자가를 치고 그 골고다운드에 가는 것처럼 딱 지고 여의도 당사까지, 그러니까 천막 당사까지 가는 모습, 쇄신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고 반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순신 동상 앞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천막을 치겠다는 건 당사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농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천막으로 농성을 하겠다. 쇄신이나 반성의 모습보다는 투쟁의 모습. 그렇죠. 예, 천막 당사는 반성의 모습이고 이번에는 투쟁의 모습인데 아마도 뭐 이렇게 그 대규모의 어떤 그런 이 천막 당사 규모의 그런 천막을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행하겠다. 실제로 지금 아예 국회를 방기해서 장애 투쟁을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다 원할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안들 공수처나 네. 혹은 이 선거법을 반대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방기하지 마라라는 국회를 목소리가 비워두는 있거든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네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도 어쨌든 5개 투쟁을 하면서도 토요일날 네. 5개 투쟁을 하면서도 국회를 비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옥내의 병행 투쟁,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고소고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국회 사무처가 결국에는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내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사무처 직원에 파문당할 분위기다. 내가 안 해도 국회 직원들 소속된 노동조합이 대신할 거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오늘 30일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이들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인데 통상은 여러 사람이 특정 지역을 점거한 상황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기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충실히 협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라고 특정을 한다는 얘기죠?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원하는 결과를 조기 얻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고발하면서는 특별히 사람 하나하나를 명시하지 않고 체증 영상, 체증 자료만 첨부했습니다. 정치적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추가 고발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막무가내로 고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즉 자유한국당과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사법당국에서 누가 그랬는지를 특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와서 물어봐 달라 이런 취지죠. 우리가 먼저 자유한국당이라는 게 명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소고발도 어떻게 처리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러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와중에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못 나가요? 어디 잡았어? 문이 아니잖아요. 어디 잡았어? 잡지 않았어요. 뭘 입니까? 문 닫으세요, 방호. 퇴실하려고 하는 아니, 조용히 국회 직원들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니, 화풀이 할 게 있으면 우리 당한테 하세요. 장전 의원이 그러는 거 아니죠? 정상적으로 퇴실하려면 국회의원을 밀어? 장전 의원님 그런 거 아시죠?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 하지 맙시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가 고발한 것도 저런 맥락일 텐데 손정혜 변호사 이런 사태를 겪으면은 저 국회 직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일단 국회 방어과 직원이 이제 퇴실하려는 의원을 이제 밀었다라고 이제 항의를 받는 상황인데요. 일단 결국은 사과는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원님이라고 결국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는 했는데 상황이 이제 회의 도중에 퇴실하려고 하니까 이 직원이 아마 저쪽이 퇴실하는 문이 아니다 보니까 만류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이제 장제원 의원 감정이 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밀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호과 직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국회의원 상대로는 의뢰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또 보호하려고 하는 의원들과 또 설전이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굉장히 예민한 자리였다. 예민하고 고성이 오가고 서로 멱살만 잡지 않았을 뿐 고성을 할 수밖에 없게 치열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분란도 있는 것 같고요. 적절하게 동료 의원들이 서로 중재하려는 노력도 보여서 앞으로는 국회의원들끼리 문제에 직원들은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고 그에 결부돼서 또 몸싸움까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은 어떤 입장을 대변할 거나 본인을 보호하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다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 이 법안까지 한번 보면 이제 발의만 된 상황인데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좌관이나 비서관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사실 거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시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저런 총알바지로 가서 몸싸움하는데 최전선에 살아 그러다 보면 몸싸움이 이뤄질 수도 있고요. 그럼 폭행죄로 고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좌 직원하고 당직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 운영을 반영할 경우에는 그걸 시킨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자는 법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것이고 이런 그 업무도 시키지 말자 이런 지금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사실 말씀드린 국회의원들은 고소고발돼도 나중에 당끼리 협의해서 취하시키잖아요. 처벌도 안 시키고요.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하게 당해서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은 사실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부터 특별히 또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총알바지 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